여러분, 2026년 기초연금 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기초연금을 깎거나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 기초연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역대급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자녀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전화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인상된 금액부터 가맹론에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약 34만 9,7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가구는 약 55만 9,520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2.1% 인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올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기준선 위로 밀려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매년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약 779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받고 있는 셈입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만 약 27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규모 때문에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약 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예산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입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이 논의되고 있느냐?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자산 반영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지만 일부 자산 보유, 고령층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형평성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부부 감액 기준 조정입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 감액 비율을 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감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급 대상 범위 자체를 재설정하자는 논의입니다. 현재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 유지되기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연금 인상과 개편 논의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연금만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연금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눌한 말투로 전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 손주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전화를 받으면 진짜 가족이 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 한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지금 당장 돈 보내줘야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어머니는 의심할 틈도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보냈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온 통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온다는 걸 범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 시기에 맞춰서 전화가 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장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심케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장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예상 수준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개인 책임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본인이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아서 보낸 것이든 협박에 못 이겨 보낸 것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은행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율배상 제도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은행에 배상을 신청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이 잡혀도 돈을 이미 써버렸으면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물론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도 다르고 배상 비율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이 아예 닫혀 있었는데 이제는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논의가 있습니다. 바로 무과실 책임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고객이 먼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속아서 보낸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과실 책임제가 도입되면 이 증명 부담이 은행 쪽으로 넘어갑니다. 고객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은행이 우선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은행이 먼저 물어주라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증명하고 피해자가 싸워야 했습니다. 무과실 책임제가 시행되면 그 싸움의 무게가 은행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제는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도입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율배상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 무과실 책임제는 논의 중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당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돈을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1분, 2분이 결과를 바꿉니다. 당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된 그 즉시 112에 전화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범인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묶을 수 있습니다. 30분만 늦어도 돈은 이미 빠져나갑니다.
창피하다고, 가족한테 알리기 싫다고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돈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화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절차를 바로 안내해 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세 번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피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율배상 신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도입니다. 피해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해당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12 신고, 은행 지급 정지, 피해 구제 신청, 자율배상 신청, 이 4단계입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지갑에 메모를 넣어두셔도 됩니다. 평소에는 쓸 일 없는 메모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종이 한 장이 수백만 원을 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 구제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막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보이스피싱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전화하든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울면서 전화해도, 딸이 다급하게 전화해도, 손주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해도 일단 끊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저장된 번호로 다시 전화하십시오. 진짜 급한 일이었다면 다시 전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였다면 다시 전화하는 그 한 통으로 전부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끊고 다시 거는 겁니다. 둘째,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국세청도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가 연루되어 있다.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그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셋째, AI 음성 복제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했습니다. 몇 초짜리 음성 샘플만 있으면 누구의 목소리든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전화 너머로 듣는 가족의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거는 전화를 믿으십시오. 상대가 건 전화 말고 내가 거는 전화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송금하지 않기, 기관 사칭 전화 무시하기, AI 음성 복제 경계하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율배상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 무과실 책임제는 논의 단계입니다. 신한은행의 안심케어 보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변화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이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만든 권리입니다. 그 권리 반드시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